책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실천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실천하는 그 순간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생각과 실천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은 공부에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것은 투자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항상 스스로 검증하시고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의 선입니다. 자, 오늘은 책 정리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좀 실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말씀드리던 소형 우량주의 위력, 그리고 저의 실수, 그리고 부자의 선 매뉴얼의 효용성 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론 하루에 20%씩도 급등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또 많이 올랐어요. 물론 미래 나노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봤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조금 씁쓸하네요. 급등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씁쓸한 이유, 그리고 미래 나노텍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을 발굴하는 팁과 함께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이네요. 7월 1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자의 선 스터디 카페에 엄청난 글을 보게 됩니다. 은땡땡님이라고 제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멤버십 초창기 멤버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부자의 선 매뉴얼과 V차트로 미래 나노텍이라는 기업을 발굴하셨고 카페 매매 일지에 여기 보면 카페 매매 일지라고 있거든요. 카페 매매 일지에 부자의 선 체크리스트와 적정 주가 V차트를 깔끔하게 올려두셨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글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7월이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분이 부자의 선 매뉴얼로 적정 주가를 구하셨는데 그때 8,000원이라는 적정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상 수익률이 70%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체크리스트가 이쪽이 성장률, 여기가 지표 검토, 저평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는 거고,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린치 지수라던가, 자산가치라던가, 현금 흐름, 이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1,000억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00억대 정도의 소형주죠. 이 정도면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불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V차트 역시 훌륭했습니다. V차트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증가함에도 판관비는 줄어드는 이 V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제 영상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V차트 설명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면 판관비도 같이 증가하는데 매출이 증가함에도 판관비를 내렸다는 거는 경영 효율화를 이뤘다. 이 회사의 CEO가 상당히 경영 능력이 좋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V차트는 자산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역시 V차트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산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놓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 분석하면서 이 자산 구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워렌 버핏도 강조했고 투자 대가들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자산 구조 중에서도 이 장기 자본과 자기 자본, 고정 자산 요 세 개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회사가 선행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자산 구조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 고정 자본이 설비 투자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고정 자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라도 최소한 확인을 하셔야지 이거 확인 안 하시고 회사의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고정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설비 투자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이 회사는 나쁘다, 이 회사는 별로인 회사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지금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7월 1일자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 일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알아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사업의 내용 먼저 봤었어요. 사업의 내용. 제가 사업의 내용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사업의 내용은 다트 공시에 들어가면 확인이 쉽겠죠. 여기에 미래 나노텍이라고 검색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공시가 되게 편하게 개편이 돼서 정기 공시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거 체크를 하셔서 검색을 하면 딱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사업보고서 볼게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여기 사업의 내용 보셔서 자, 여기 이렇게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산업의 특징은 어떻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이거를 제가 이제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표가 매출 현황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디스플레이 쪽하고 백색 가전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제가 그때 주목했던 게 요 백색 가전 부분에서도 요 전자파 감색라는 게 생활에서 뭐 저희 어머니 매일 말씀하시는 건데 핸드폰 멀리 둬라, 전자파 멀리 해라, 전자파가 몸에 나쁘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유명할 것 같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확인을 또 했거든요. 그건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확인을 했던 게 이 회사의 CEO 김철영 대표님이었거든요. 일단 CEO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편하게 확인하는 게 공시입니다. 공시에서 여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안에서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으로 가시면 여기 김철영 대표이사의 어떤 경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고려대 공과대학교 미세소자공학 석사 취득하셨고 삼성전자 SDI 중앙연구소에서 약 5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영상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거든요. 삼성 서울대 출신 CEO가 운영하는 저평가된 회사를 찾자라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삼성 출신하고 서울대 출신의 경영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당히 훌륭한 회사라고 라는 거를 이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CEO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기 제가 블로그에 쓴 건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기업의 성패는 CEO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CEO의 역량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우수한 CEO가 능력 발휘만 잘하면 2배에서 3배 매출 실적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이랑 달라요.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이 서울대 삼성 출신 CEO가 운영하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CEO 학력과 경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항상 공시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필립 피셔의 조언대로 임원들 간의 보수 격차도 확인을 합니다. 자, 임원들의 보수 격차는 뭐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임원의 보수라고 있어요. 임원의 보수 등에 보면 안 나온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거든요. 뭐 여기는 확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항상 체크해 봅니다. 임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필립 피셔 영상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꼭 봐주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김철영 대표이사의 요 삼성 SDI 근무 경력을 좋게 봤고요. 그리고 김철영 대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2015년도 뉴스입니다. 2015년도. 그때 당시에 신기술로 제도약 나선 미래나노텍 김철영 사장 뭐 쭉쭉쭉 LCD 광학필름 시장서 1위 중국 저가 공세 한때 휘청 5년간 800억 선행투자 차 뒷유리용 필름 개발
올 매출 300억대로 회복. 자, 여기 조금만 읽어봐 드릴게요. 정보기술 부품업체 미래나노텍이 지난 300억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자 또 하나의 벤처 신화가 지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글로벌 기업 3M과 TV용 광학필름 시장에서 1등을 다퉜던 미래나노텍도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중국 업체들은 LCD용 TV 프리즘 시트를 작년부터 헐값에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래나노텍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새로운 기술, 데코필름.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 난관을 극복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자, 이거는 2010년도 기사거든요. 미래나노텍 3M 독점체제 무너뜨리고 세계 1위. LCD 백라이트 유닛용 광학필름 첫 국산화. 품질 못 믿어하던 삼성, LG 구매 나서자 해외 주문 쇄도. 최근 3년간 매출 4배로 성장.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배, 5배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김철영 대표님의 이렇게 나오죠.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를 남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고, 저는 그때 이게 인상 깊었어요. 3M 독점체제 무너뜨리고 세계 1위 미래나노텍.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이 대표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로 확인을 했던 거죠. 제가 이 두 기사를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열정과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아이디어가 이랬거든요. 일단 CEO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헤쳐나갈 것이다. CEO 자체가 경쟁 우위고 해자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체크리스트, 적정주가, V차트가 훌륭하니까 일단 기업 펀더멘털은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미래나노텍 주식을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4,877원이고요.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 자산의 약 2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투자한 후에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만 이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쯤 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이때쯤 매수를 했고 매수하자마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3,70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멤버십 발굴 당시에 신세계 INC를 발굴한 참이어서 미래나노텍을 4,576원에 매도합니다. 4,877원에 사놓고 4,576원에 손절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그때 매도할 때 전량 매도하지 않은 습관, 그리고 김철영 대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조금 남겨둔 것이 지금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을 매도하면서 수익률 148%, 제가 이게 서정기전이거든요. 서정기전을 4,410원에 사가지고 1,950원에 팔았어요. 그만큼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서정기전을 함께 매도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에 손실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손해보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마 서정기전이 제가 1,950원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8,000원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데 제일 원칙이 뭡니까? 돈을 잃지 말라 아닙니까? 그리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나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한번 그 영상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미래나노텍하고 서정기전을 같이 팔았던 건 신세계 INC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멤버십에서 신세계 INC가 저는 좋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미래나노텍 수익률 마이너스 치는 게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대가들도 자기 재산 빠지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힘든 겁니다. 자, 어쨌든
신세계 INC에 그때 매수가가 184,000원이었거든요. 그때 매수를 해서 신세계 INC로 저는 40%의 수익률을 거두긴 했죠. 그때 매도가가 26만 1,050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투자 자산의 40%가량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신세계 INC에 투자가 들어갔었고요. 지금도 역시나 신세계 INC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제가 매수가가 18만 4천 원인데 신세계 INC가 지금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 INC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래나노텍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캐치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래나노텍 새 광학필름 TV 두께 절반으로 줄여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 이게 이제 12월 10일 기사예요. 우리는 성장 기업 4개의 필름을 하나로 합쳐 삼성 프리미엄 TV의 전담 공급 한 해 생산량이 여의도 14번 덮어 2025년 매출 1조 클럽 될 것. 자, 표정이 많이 밝으시네요. 자, 내용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들의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김 대표는 삼성 SDI에서 디스플레이 부분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했다. 광학필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창업했다. 현재 신제품 개발과 인수합병 M&A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자, 이 M&A도 사업의 내용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 전기차 부분으로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미래나노텍은 최근 OLED TV에 사용될 수 있는 신제품도 대거 개발했다. 패널 보호용 탄성필름 및 보강필름 쭉쭉 이런 것들이다. 2015년에 인수한 상신전자는 대표적인 M&A 성공 사례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노이즈 필터 제조기업이다. 자, 김 대표는 제2의 상신전자를 발굴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배터리팩 필름, 양극재용 특수 첨가 필름 등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도 적극 인수해 2025년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지금 이 대표님이 필름 부분, 아까 여기 이 필름 부분에 상당한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2차 전지에도 필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필름이 어쨌든 필름 분야에서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미래나노텍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부자의 사업 매뉴얼이 제가 만들었지만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공부할 때 이 저만의 암기 노트나 정리 노트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뭔가 이 저만의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부자의 사업 매뉴얼이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뭔가 나만의 무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 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투자 대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총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상당히 괜찮았죠. 지금 부자의 사업 매뉴얼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계속 많이 한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이 카페분들이 이 오류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7월 28일자가 최신 버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게 깔끔하게 많이 된 겁니다. 게다가 자동화까지 해놨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나노텍 주가가 빠르게 하락해서 3,700원 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가 10월 5일이었고요. 일단은 저는 전량 매도는 안 하니까,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김철영 대표님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겨놨어요. 그리고 계속 유심히 살펴봤죠. 진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매수해야 되나 라는 고민과 함께 매도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상존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에서 매뉴얼이 맞다고 하면, 그 가정으로 한다고 하면 이 3,700원대에 당시 부자에서 매뉴얼 적정 주가에 따르면 수익률이 이제 116%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자, 물론 매뉴얼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지 잘 살펴봤어야 했겠죠. 그리고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주가가
그저 공급과 수요, 단기적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 사실 그때가 기회였던 거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휘둘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부자의 사업 매뉴얼은 이제 네이버 금융 복붙으로 자동화를 만들어놨고 여러 차례 오류 수정, 린치 지수 등 지표 추가,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28일자로 최신 버전이 나왔고요. 지금도 부자의 사업 매뉴얼을 활용해서 멤버십 증소용주 발굴에 활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발굴하거나 검증하실 때 부자의 사업 매뉴얼로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런 매뉴얼이나 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매뉴얼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처럼 복기를 하기에도 좋고요. 내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기도 좋고요. 실수하는 확률도 상당히 떨어뜨려 주고요. 왜냐?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일관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엔간하면 믿고 가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신세계 INC가 전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거. CEO의 역량이 정말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매도할 때만 해도 김철영 대표가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3M도 제끼고 계속 필름 분야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마음 한켠에는 3M 그래도 제끼는 실력자인데 이렇게 젊고 유능한 CEO 찾기가 참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소형주 CEO 중에 이런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이 상속받은 사람들, 재벌 2세들이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대부분 많으세요. 근데 이런 젊고 유능한 CEO 찾는 거 정말 이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렇게 신제품, 이렇게 신기술로 또 새 제품을 만들어서 능력을 보여주시네요. 필립 피셔가 보수적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경영진이라면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앞으로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다. 훌륭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의 참담한 실패와 낮은 PER은 부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높을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아직 반영은 안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PER이 5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나노텍이 사실 중국 저가 제품으로 실패를 했지만 훌륭하게 그 위기를 극복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CEO인 김철영 대표님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느낀 거. 나를 좀 더 믿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자. 그리고 부자의 사업 매뉴얼을 좀 더 믿어보자.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매도할 때 그 찜찜함, 뭔가 모르게 이게 잘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그때 느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매도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기분으로 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고 심사숙고했던 결정이라 지금 어떤 이 실패가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 느낌, 그리고 그때 매도했던 그 느낌, 그때 매수했을 때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더 버텨보려 합니다. 부자의 사업 매뉴얼을 믿고 CEO를 믿고 끈덕지게 버텨보자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영상 있잖아요. 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이 어디냐? 그때 당시에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알려드렸는데 영상에서는 제가 그 기업명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기업 이름이 메커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메커스 보실게요.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 기업은 반도체 유통 기업이었나 그래요. 제가 그때 주목했던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대표이사님이죠. 대표이사님이 보시면 삼성전자 상품기획, 삼성전자 해외 마케팅,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력입니다. 자, 두 번째 상근 대표이사죠. 자, 보세요.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나왔죠? 어쨌든 지금 상근 대표이사 두 분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 서울대 삼성전자죠. 이분 서울대죠. 연세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도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요거 괜찮은 편이 나이가. 이게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댓글에 이런 글을 봤어요. 주식 투자 서적 100권 읽어도 소용이 없다더라. 그분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주식책을 100번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책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실전 영상이어서 훨씬 더 이 책 영상보다도 어쩌면 의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실천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실천하는 그 순간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생각과 실천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그냥 넘겨버리면 내게 안 됩니다. 그건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라는 거를 하는 순간 그때 그 순간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남의 걸 제가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고유한 제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만 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생각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서 써먹어야 돼요. 실전 투자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는 백화점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자회사 매뉴얼로 체크하고 어느 정도 이런 CEO 분석이라던가 기업 분석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일부 뭐 투자 자산의 많게는 10% 적게는 5% 요 정도로 조금씩 사두는 편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영상이냐면 5개월 전의 영상이거든요. 5개월 전이면 그때도 7월달? 그때 7월달이 그 삼성전자 CEO에 살짝 꽂혔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매커스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매커스도 쭉쭉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매커스라는 기업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계속 기업을 발굴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멤버십 영상 중에 이제 컨텐츠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박용영 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게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한 종목의 기업을 의미 있게 매수하려면 3에서 4년 기업 공부를 한다.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1에서 2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장기 투자일 것이다 해서 지금 동행 기업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지금 멤버십 운영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한 사이클을 다 돌았거든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쨌든 다 본 거예요. 저는 다 보고 멤버십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동행 기업을 발굴을 했고 그 동행 기업을 멤버십 여러분들께 제가 조사한 거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 그 기업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